그래서 오늘은 계약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할 거고 계약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글씨가 너무 조그마하고 많아가지고 읽기 싫어요. 아 맞아. 제가 마지막에 이 단어를 빼지만 않았더라고요. 안 해도 될 소송을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하고 있어요. 제가 2호기를 딱 잡아줬습니다. 근데 지금 매수자가 뻥치지 마세요. 진짜요.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편일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부모님 집까지 제가 포함이 돼서 3주택자가 된 거예요. 무려 2천만 원입니다. 성명 한번 비싸다. 여러분 드디어 송혜님이 성과가 나왔습니다. 매도했어요. 저희가 시작한 지 2, 3개월 됐죠. 그래서 12월이 가기 전에 다행히 좋게 매도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배울 게 또 있죠. 근데 현장에서는 송혜님이랑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좀 더 제가 구체화를 하고 이걸 들으면은 땡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. 땡. 뭘까요? 뭐죠? 할 때 제일 중요한 거. 계약서 작성. 계약서. 네. 그래서 오늘은 계약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할 거고 계약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최대한 쉽고 핵심만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? 저도 하고 싶어요. 이 계약의 정의가 뭘까요? 약속을 맺다? 그거는 근데 사전적 정의. 그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계약의 정의인데 항상 이거를 고려하고 해야 된다. 협상, 이익, 큰 맥락은 비슷해요. 최, 전혀 모르겠는데요? 진짜. 최악의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? 진짜 너무 어렵다. 최악의는 생각지도 못하고. 조용히 하십시오.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다. 이게 저는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?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일러가 터졌거나 하자가 생겼거나 했을 때에 대한 상황? 그거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분쟁의 상황이 오는 거죠.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사전에 대비하는 거랑 소송을 갔을 때인 거죠.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 이유 자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기 위해서고 가장 큰 거는 이 사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예요.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를 잘 꼼꼼하게 씀으로써 법원에 가지 않고 사전에 끝낼 수 있도록. 법원에 가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겨요.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이 있잖아요. 여기 들어가는 시간, 뭐 에너지, 변호사비만 해도 기본 500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리소스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 곧 사전 예방이죠. 예방.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, 사실은.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할 때 어떤 상황에서 보통 작성해요? 못 믿을 때? 신뢰가 없을 때? 신뢰가 없을 때. 그냥 평탄할 때 혹은 관계가 뭐 나쁘지 않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놓쳐요, 이걸 많이. 그래서 계약서 어떻게 봐요? 대충. 당일에 부동산 가서 보고 끝이죠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두 번째가 계약의 중요성이거든요. 첫 번째는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. 예방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. 2번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. 제가 최근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어요. 계약이 잘못돼서. 제가 마지막에 이 단어를 빼지만 않았더라고요. 안 해도 될 소송을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즉 저는 보통 안녕하세요 끊고 전민건입니다 끊고 이런 식으로 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겠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돈이라는 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돈이라는 거는 한 번 이렇게 나가잖아요. 돌아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.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. 네 번째는 3번 이상 봐라. 글씨가 너무 조그마하고 많아가지고 읽기 싫어요. 아 맞아.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을 사실 잘 봐야 돼. 작게 써놓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. 보험 약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조그맣게 써놓으니까. 맞아요. 이게 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민법, 뭐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여가지고 계약서가 써지는 거거든요.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, 무조건 3명의 변호사한테 물어봐요. 근데 변호사 자문 받으면 비싸지 않나요? 요즘에 정말 좋은 게 많아요. 로톡이라는 플랫폼,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있어요. 중요한 게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의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돼. 뭐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본다. 그러면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최소 3번 읽고 3명한테 물어보고 작성이 전에 해야 돼요.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아야 될 걸 제가 정리해놨어요. 송혜님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안 했던 게 뭐죠? 계약서 미리 달라고 안 했어요. 또
꼼꼼하게 안 보고 불편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 안 했네 그러면? 보일러도 몇 개월 동안 보장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. 저는 이제 되게 긴 기간을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. 왜냐하면 그거는 분쟁의 요소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.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 법원은 요거예요. 증거주의. 녹음 안 했어요. 녹음 안 했어. 녹음. 안 하신 게 맞네요. 이 녹음은 그냥 생활화 해야 돼요. 내가 녹음 안 했다. 손을 때려야 돼. 왜 안 했니? 이러면서 손목 한 대 더 맞아. 좀 금액이 크거나 중요하다. 그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아예 그거를 다 촬영을 해야 돼요.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런 게 다 드러나니까 촬영에서. 완벽이라는 건 사실 없으니까. 근데 실수했어. 근데 협의해서 안 돼. 어디 가야 돼요? 법원 가야 돼. 우리나라 법원은 나가서 막 뭔가 내가 달변가처럼 막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다 서류로 내요. 결국에는 누가 증거를 잘 모았고 누가 논리를 잘 짰냐가 법원의 판결을 가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증거주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증거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? 또 계약서. 이 세 개밖에 없어요. 이것만 챙기면 돼요. 아까 놓친 것 중에 하나예요. 필수사항 꼭 지켜야 되는 거. 계약 전, 무조건 하루 전 계약서 받아가지고 미리 검토하기. 근데 이거를 엑스퍼트나 이런 전문가들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더 전에 받으면 좋죠. 근데 우리가 기본기를 잘 다져놔야 더 크고 뭐 사업, 창업 이런 걸 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. 마지막, 그날 못한 거. 불편한. 맞아요. 저도 못했어요. 지금도 저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요. 우리는 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과 감성적으로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물론 양보를 할 때가 있죠.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양보를 하는 거고요. 그게 아니면 이거를 이겨내고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.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에요, 사실은. 진짜 어려웠어요. 어렵죠. 근데 뭔가 저렇게 하면 계약이 뭔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걱정되니까. 그래서 이 물건을 하나를 볼 때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고 선택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결국은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한 곳에 내놨어. 한 명이 붙었어.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1,000만 원 깎아주세요. 500 깎아드릴게요. 근데 이 사람 1,000만 원 아니면 안 산대. 어떻게 해? 깎아줘야지. 근데 내가 뭐 5곳 이렇게 내놔가지고 매수자가 2명 붙었어. 똑같이 이 사람이 1,000만 원 아니면 안 한대. 이 사람은 고민 중이야. 그럼 두 번째 사람한테 500에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. 좋은 판단, 좋은 선택으로 내가 이 협상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두 가지의 힘인 것 같아요. 여러 명이 내 물건에 붙을 수 있게 해서 이 구조 자체를 짜는 방법이 있고요. 혹은 내가 물건을 검토할 때 여러 개를 보면서 차선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. 그래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. 거절하는 거 진짜 너무 못해요. 혜원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한 지 5분도 안 되는데 뭔 일이 있었냐면 혜원님이 너무 막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야. 그래서 제가 2개만 해라. 그래서 2개를 이렇게 정했어 우리가. 근데 저희 회사 이사님, 마니님이 지산 임장 가실래요? 그랬더니 네! 네! 이러고 네!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일상생활에서도 연습을 할 줄 알았네. 네. 송혜님 그 매도 계약서 이번에 쓰신 거잖아요. 네. 그럼 계약할 때 꼭 이건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있나요? 사실 팔 때는 많이 없어요.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계약서를 건드릴 게 없거든요. 왜냐하면 기본 계약서가 이미 많이들 쓰는 게 있고 그 계약서 안에 안전장치들이 다 들어있어서 크게 건드릴 건 없지만 팔 때에는 그냥 돈만 잘 받으면 되고 살 때에는 이 물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. 왜냐하면 기본 계약서에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보통 이 물건의 현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계약을 한다 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물건의 상태가 내가 고칠 게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계약서상 특약으로 남겨놔야 돼요. 뭐 언제까지 뭘 고쳐주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. 저도 특약 썼어요. 그래서 들어와서 뭔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고쳐줬으면 좋겠는 포인트를 찝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단금 내기 전까지 내가 이거를 고쳐준다. 어떤 거요? 보일러, 샤시, 뭐 화장실 타일 깨진 거, 타일, 샤시는 비싸잖아요. 샤시 깨진 거. 교정해주는 거 이런 거. 깐깐한 매수자네요. 오늘 엄청 깐깐했어요. 근데 그건 부동산에서 잘 봐준 거예요. 주거용은 크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. 상업용이나 내가 뭔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거나 할 때는 좀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최대 많이 썼을 때 특약만 한 3장 썼어요. 주거용은 진짜 표준 계약서 이렇게 딱 있잖아요. 상업용도 좀 참고할 만한 그런 거 있나요? 상업용도 표준 계약서 있고 근데 그거는 상황과 물건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 3명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게 물건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라서
문구 하나하나가. 일단 표준계약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. 그리고 부동산자한테 체크하고 꼭 3명한테 체크하면은 여러분의 실패를 확실히 낮출 수 있다.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. 10얼마? 3명한테 막 다 동시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명 물어보고 얘로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거고요. 그게 아니면 또 한 명 더 물어봐서 답변이 똑같다. 그러면은 마지막은 안 물어봐도 되겠죠. 네,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오늘은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 계약을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1억짜리 부동산을 사든 팔든 100억짜리를 사든 팔든 계약서는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. 기본기를 지금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,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셀매님의 맞춤형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. 성혜님 돈 버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안 되겠다. 왜 그래요? 본인이 원래 더 많이 벌고 있으면서. 사람들이 내 집 마련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? 심리적 장벽? 그죠? 이 심리적 장벽이 뭐 때문에 생겨요? 금액.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해요.